독일이 충격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쓸모없다고 버린 기술이 세계 1위가 됐습니다. 2018년 브뤼셀 박람회장. 한국 반도체 업체가 유럽 바이어에게 단 한 줄로 거절당했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군수용 신뢰성이 부족하다. 그런데 6년 뒤 나토 본부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32개국 만장일치. 한국 군수 반도체를 나토 표준으로 채택합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 F-35도 한국 칩으로 바꿨습니다. 2003년 유럽이 포기한 90나노급 기술. 한국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1년 뒤 12조 원 수출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거절에서 표준까지. 독일 엔지니어가 한국에서 목격한 기적.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반전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2024년 2월 14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 저는 회의실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2개 회원국 대표들이 저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슈미트 박사님, 준비되셨습니까? 김재영 연구원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응. 그런데 21년이 걸렸어. 여기까지 오는데. 김 연구원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해냈잖아요. 우리가.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유자형 테이블에 32명의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모두가 저를 쳐다봤죠. 의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군수용 반도체를 나토 표준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논의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21년 전, 2003년 가을, 독일 미넨 인피니온 본사. 회의실은 무거웠습니다. 12명의 임원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중 한 명이었죠. 군수 반도체 팀장 마르쿠스 슈미트. CTO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드레스덴 공장 90나노급 라인 현황입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어요. 연 매출 2억 3천만 유로, 순이익 2,800만 유로, 순이익률 12.1%. 나쁘지 않은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CTO는 고개를 저었어요. 메모리 반도체와 비교하면요. 다음 슬라이드.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연 매출 180억 달러, 순이익 54억 달러, 순이익률 30%. 숫자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쟁사 현황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군수라인 축소 50%, 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군수팀 감원 40%, 일본 르네사스 군수 투자 동결.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CTO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미세공정입니다. 65나노, 45나노, 32나노. 군수용 90나노는 시대착오적입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어요. 군수용은 미세공정이 능사가 아닙니다. 극한 환경에서 안정성이. 슈미트 박사, CFO가 말을 잘랐습니다. 군수용 시장 규모를 아십니까? 약 30억 달러 정도로. 정확히 32억 달러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1.8%에 불과해요. 그가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봤습니다. 반면 메모리 시장은 1200억 달러. 68배 차이입니다. 하지만 군수용은 장기 계약이고 안정적인 수익이. 안정적이지만 성장성이 없습니다. CTO가 다시 말했어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미래에 투자할 것인가, 과거를 붙잡을 것인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CEO가 입을 열었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드레스덴 90나노급 군수라인 폐쇄에 찬성하시는 분. 하나씩 손이 올라갔습니다. CFO, CTO, 마케팅 이사, 전략기획 이사. 7개의 손. 반대하시는 분.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혼자였죠. 기권. 4명이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7대 1대 4로 가결됩니다. CEO가 선언했습니다. 2004년 3월 31일부로 드레스덴 군수 라인을 폐쇄합니다. 그 순간 제 15년이 끝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르쿠스. 동료 슈테판이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나는 기권했어. 괜찮아. 어쩔 수 없잖아. 시대의 흐름이니까. 자네는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45세인데 다시 시작하기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 안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라인이 없어진대. 뭐라고? 2004년 3월에 폐쇄래. 군수용은 수익성이 없대. 안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럼 당신은요? 다른 팀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나가야겠지. 힘들겠네요. 응. 15년을 했는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미네네 가을 하늘이 잿빛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개발한 기술, 레오파르트 2 전차, 유로파이터 타이푼, 모두 우리 칩으로 작동했죠. 하지만 이제 끝이었습니다. 유럽이 선택한 미래에 군수용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미세 공정이 미래라고, 90나노는 과거라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그걸 깨닫는데 15년이 더 걸렸죠. 한국에서 2024년 브뤼셀 나토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의장이 말하고 있었어요. 표결하겠습니다. 한국 군수용 반도체를 나토 표준으로 채택하는 안건. 찬성하시는 분? 하나씩 손이 올라갔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폴란드,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32개 손 모두 만장일치로 채택합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03년 7대1로 졌습니다. 2024년 32대0으로 이겼습니다. 21년, 포기에서 승리까지, 유럽에서 한국까지, 저는 그 여정의 증인이었습니다. 김재영 연구원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박사님, 해냈어요. 응, 우리가.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2003년 포기부터 2024년 승리까지. 어떻게 유럽이 틀렸고 한국이 옳았는지. 그리고 56세의 독일 엔지니어가 어떻게 한국에서 두 번째 인생을 찾았는지.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샵샵 챕터 이 유럽에 대전한 2003회, 2009, 2004년 4월 1일, 드레스덴 공장 출근 첫날. 하지만 제 책상은 없었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인사팀 직원이 다가왔어요. 시스템 반도체 팀으로 배치됐습니다. 3층입니다. 군수팀은요? 해체됐습니다. 어제자로.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15년을 함께한 팀이 하루 만에 사라졌어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새 팀장이 저를 맞이했죠. 환영합니다. 우리는 45나노 모바일 프로세서를 개발합니다. 모바일요? 네. 미래는 휴대폰입니다. 노키아, 모토로라가 우리 고객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이 6년을 방황의 시간이라 부릅니다. 인피니온에서 나온 뒤 저는 프리랜서 컨설턴트가 됐어요. 유럽 박지를 떠돌며 일했죠. 하지만 어디를 가도 같은 이야기만 들렸습니다. 미세 공정이 미래다. 2005년 파리,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본사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옛 동료 장피에르를 만났어요. 마르쿠스, 오랜만이야.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군수 라인은 점점 축소되고 있어. 우리 팀 인원이 작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네. 프랑스 정부는 뭐라고 하던가? 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부? 그들은 민간 분야에만 관심 있어. 삼성과 하이닉스가 시장을 장악하는데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친 이름. 삼성, 하이닉스, 한국 기업들이었죠. 한국이 그렇게 강한가? 강한 정도가 아니야. 장이 노트북을 꺼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2000년 유럽 점유율 20%, 지금은 12%로 떨어졌어. 반면 한국은 30%에서 45%로 올랐지.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2007년이 됐습니다. 런던 BAE 시스템즈 본사에서 세미나가 있었어요. 군수 반도체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였죠. 강연자가 스크린에 띄운 제목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군수용 반도체 외주화 시대의 도래. 외주화라니. 유럽이 자체 생산을 포기한다는 뜻이었어요.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일본 르네사스에 의존하겠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이미 대세는 기울었으니까요. 그해 겨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인피니온이 메모리 사업부를 분사한대. 새 회사 이름은 키몬다.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분사는 되게 좋은 신호가 아니니까요. 2008년 가을, 세계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죠. 그 여파는 곧 유럽 반도체 산업을 강타했어요. 키몬다의 주가가 추락했습니다. 하루에 30%씩 떨어지더니 급기야 거래가 정지됐어요. 2009년 1월 23일,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미는 키몬다 본사 앞에 3,500명의 직원들이 모였어요. 저는 그 광경을 뉴스로 봤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의 표정,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얼굴들. 저도 6년 전 그랬으니까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았죠. 키몬다, 파산 신청. 앵커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났어요. 독일 메모리 반도체의 종말, 유럽 반도체 독립의 끝. 그날 저녁 안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옳았는지 모르겠어. 뭐가? 반도체를 포기한 게 말이야. 그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안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겠죠.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요. 2009년 여름, 저는 베를린의 한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유럽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독일 정부 관계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경쟁에서 유럽은 졌습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스템 반도체에 집중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용, 통신용.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 군수용은요? 군수용 반도체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지만 저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유럽은 군수 반도체를 포기했습니다. 완전히, 영원히. 세미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베를린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2003년 우리의 선택, 90나노급 이상을 버린 그 결정. 그게 맞았을까? 당시엔 모두가 확신했습니다. 미세 공정이 답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키몬다는 무너졌고 ST마이크론은 축소됐고 BAE 시스템즈는 외주화를 선택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한 방향으로 갔는데 그게 절벽이었던 거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우연히 본 뉴스 기사 하나.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세계 점유율 1위 굳건. 기사를 읽다가 한 문장에 눈길이 멈췄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 레거시 공정 유지로 안정성 확보. 레거시 공정. 90나노급 이상을 말하는 거였죠. 우리가 버린 바로 그 기술. 하지만 한국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9년 뒤 제가 한국 땅을 밟게 될 줄도, 그 의문의 답을 직접 확인하게 될 줄도. 2009년은 유럽 반도체 역사의 분기점이었습니다. 그해 이후 유럽은 더 이상 반도체 강국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반대편 아시아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모른 채 여전히 유럽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죠.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2018년 가을, 벨기에 브뤼셀, 유럽 방산 박람회장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컨설턴트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더 이상 정규직 엔지니어가 아니었죠. 2009년 키몬다 파산 이후 유럽 반도체 업계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저 같은 레거시 공정 전문가는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박람회 3층 전시장. 저는 습관처럼 반도체 부스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 부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ADD Korea. 국방과학연구소였습니다. 한국 부스는 다른 곳에 비해 작았어요. 하지만 전시된 칩들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죠. 130나노급 전투기용 제어 칩, 90나노급 자주포 탄도 계산 칩, 2018년에 130나노라니.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부스 앞에 한국 엔지니어 2명이 서 있었어요. 젊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됐을 보였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독일 방산업체 바이어가 부스에 다가왔어요. 이름표를 보니 라인메탈 조달팀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2018년에 130나노급?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군용은 최첨단이 능사가 아닙니다. 안정성이 핵심이죠. 안정성.
삼성도 7나노 만드는데 한국이 뒤처진 거 아닙니까? 독일 바이어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꺼내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이 칩은 영하 55도에서 영상 125도까지 작동합니다. 전자파 250V에도 오작동이 없고요. 7나노 칩으로 가능하십니까? 그건 바이어가 말을 흐렸습니다. 실례지만 한국 반도체는 메모리 전문 아닙니까? 군수용은 신뢰성 검증이 필요한데 레퍼런스가 있습니까? 그 순간 한국 엔지니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현재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개발 중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검증된 제품이 필요해요. 바이어가 명함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국 반도체는 우리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가 돌아서는 순간 저는 한국 엔지니어의 얼굴을 봤습니다. 굴욕이었죠. 명백한 굴욕. 하지만 그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결심이 보였죠. 바이어가 떠난 뒤 저는 부스로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한국 엔지니어가 저를 쳐다봤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130나노급으로 군수용을 만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접근인가요? 제 질문에 그가 눈을 빛냈습니다.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저클럭 고안정 설계입니다. 속도를 포기하는 대신 내구성을 극대화했죠. 극한 환경에서요? 네. 전차 엔진 옆, 포탄 내부, 제트 엔진 근처. 어디든 견뎌야 하니까요.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포기한 바로 그 접근법이었습니다. 미세공정은 왜 안 쓰나요? 7나노는 영하 40도에서 오작동합니다. 전자파에도 취약하고요. 전쟁터는 실험실이 아니거든요. 그의 말이 제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2003년 인피니온 회의실에서 우리가 한 선택. 미세공정이 미래다. 그게 정말 맞았을까? 혹시 90나노급 라인이 한국에 있나요? 있습니다. 평택에. 평택, 경기도의 어느 도시. 그곳에서 군수용 생산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한국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한 정도가 아닙니다. 3년 내로 양산 목표예요. 3년. 단 3년. 유럽은 15년 전에 포기했는데 한국은 3년 만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명함 좀 주시겠습니까? 그가 명함을 건넸어요.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재영. 저는 명함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마르쿠스 슈미트입니다. 독일 인피니온에서 15년간 군수 반도체를 개발했어요. 김재영 연구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인피니온이요? 그럼 90나노급 공정을. 잘 압니다. 아주 잘 알죠. 우리가 그걸 포기했거든요. 그가 저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왜요?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했죠. 미세공정이 미래라고 믿었고요. 지금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답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영 연구원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우리 프로젝트는 유럽 경험자를 찾고 있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명함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15년 전 우리가 버린 기술. 한국이 다시 살리려 한다고? 불가능할 겁니다. 유럽도 못했는데 한국이 할 리 없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계속 그 질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불가능할까?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19년 2월. 링크드인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발신자 김재영, 국방과학연구소. 슈미트 박사님, 브뤼셀에서 나눈 대화가 계속 생각납니다. 혹시 한국 방문에 관심 있으십니까? 우리 프로젝트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국, 가본 적도 없는 나라. 하지만 그곳에는 제가 15년간 개발했던 기술이 있었습니다. 유럽이 버렸지만 한국이 되살리려는 그 기술. 안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한국에 다녀와도 될까? 한국, 갑자기 왜? 내가 버린 걸 찾고 싶어. 안나는 제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와요. 당신 표정이 달라졌어요. 2019년 4월 15일.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김재영 연구원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슈미트 박사님.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이 단단했어요.
먼 길 오셨는데 바로 평택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러죠. 차 안에서 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90나노급으로 정말 가능할까? 하지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봤어요. 봄이었습니다. 들판에 노란 유채꽃이 만발했죠. 유럽과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도 들었어요. 1시간 반 뒤, 우리는 평택연구소 정문 앞에 섰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평택분소. 김 연구원이 보안카드를 찍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쪽입니다. 복도를 지나 실험실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8인치 웨이퍼 라인, 90나노급 공정 장비. 15년 전 인피니온에서 봤던 바로 그 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더 깔끔했고 더 체계적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나왔습니다. 김 연구원이 옆에서 말했어요. 유럽이 버린 기술이죠.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답이라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안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나 이거 해봐야 할 것 같아. 답장이 곧 왔습니다. 알았어요. 하고 싶은 거 해요. 2019년 7월, 저는 정식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계약했습니다. 2년 자문 계약이었죠. 가족은 독일에 남겨두고 저 혼자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56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도전. 하지만 제 가슴은 뛰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한국이 오를지도 모른다는 기대,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15년간 쌓은 경험이 다시 쓸모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2019년 8월 1일, 평택연구소 첫 출근. 김재영 연구원이 팀원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독일에서 오신 마르쿠스 슈미트 박사님입니다. 15년 경력의 전문가시죠. 젊은 엔지니어들이 박수를 쳤어요. 평균 나이 35세 정도 됐을까요? 회의실에서 프로젝트 개요,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목표 2022년까지 군수용 반도체 국산화, 공정 90나노에서 130나노급, 환경 영하 55도 영상 125도, 내구성 진동 1200지, 전자파 250쯤. 숫자들이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혁명이었죠. 슈미트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영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해볼 만합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했죠. 그럼 시작하죠. 2019년 가을부터 2021년 봄까지 저는 평택에서 한국팀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놀라웠어요. 밤 10시까지 남아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말에도 실험실에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요? 어느 날 저녁 제가 물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우리 무기에 우리 칩을 넣고 싶어서요. 계속 수입만 해왔거든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은 포기했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을 만들어낼지 저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2021년 3월, 평택연구소 클린룸에서 첫 웨이퍼가 나왔습니다. 90나노급 공정으로 제작된 시제품 칩. 크기는 8mm 정사각형이었죠. 김재영 연구원이 핀셋으로 칩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저는 현미경으로 칩을 들여다봤어요. 회로 패턴이 선명했습니다. 15년 전 인피니온에서 보던 바로 그 구조였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전력 소모가 7나노급의 3배네요. 젊은 엔지니어 박준혁이 데이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미세 공정은 속도는 빠르지만 전력 밀도가 높아요. 그만큼 발열이 심하죠. 극한 환경에서는 치명적입니다. 그럼 느린 대신 안정적이라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전쟁터에서 필요한 건 빠른 계산이 아니라 정확한 계산이니까요. 다음 날 첫 번째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환경 챔버에 칩을 넣고 온도를 낮췄어요. 영하 10도, 정상 작동. 영하 30도, 정상 작동. 영하 50도. 모니터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오류 발생, 박준혁이 외쳤어요. 칩이 영하 52도에서 멈춰버렸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죠. 목표는 영하 55도였는데 3도가 부족했습니다. 3도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김재영 연구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베리아 겨울엔 영하 60도까지 떨어집니다. 3도 차이가 생사를 가르죠. 저는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보였어요. 전압 강화가 문제네요. 어떻게 해결하죠? 전원 레귤레이터를 이중화하면 됩니다. 하나가 얼어도 다른 하나가 작동하게. 그럼 칩 크기가 커지는데. 박준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크기는 문제가 안 됩니다. 미사일 내부엔 공간이 있어요. 중요한 건 작동 여부죠. 2주 뒤 이중 레귤레이터를 적용한 2차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다시 환경 챔버에 넣었어요. 영하 50도. 정상. 영하 55도. 정상. 영하 60도. 여전히 돌아갔습니다. 됐다. 실험실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서로 손을 잡고 뛰어올랐어요. 저도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죠. 15년 전 인피니온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2021년 6월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장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진동 테스트 장비입니다. 최대 1500G까지 가능해요. 1500G. 중력의 1500배 가속도. 포탄이 발사될 때 견뎌야 하는 충격이죠. 김재영 연구원이 칩을 장비에 고정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기술자가 스위치를 올렸어요. 우르르르릉. 장비가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30초. 1분. 2분. 정지. 진동이 멈췄습니다. 기술자가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평균 1200G, 최대 1380G까지 올라갔습니다. 칩은요? 확인하겠습니다. 칩을 꺼내 테스터기에 연결했습니다. 모니터에 숫자들이 떴어요. 정상입니다. 오작동 없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됐습니다. 진짜로 됐어요. 유럽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목표. 한국이 해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죠. 2003년 인피니온 회의실. 그때 우리가 했던 선택이 떠올랐습니다. 90나노급은 쓸모없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칩은 쓸모없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7나노보다 더 쓸모 있었죠. 극한의 추위를 견디고 엄청난 충격을 견뎌냈습니다. 유럽이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2021년 9월. 세 번째 테스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전자파 내성. 전자전 환경을 시뮬레이션합니다. 기술자가 안테나를 칩 옆에 설치했어요. 250V 시작합니다. 전자파가 방출됐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계측기 바늘이 미친 듯이 흔들렸죠. 칩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깜빡. 화면이 순간 흔들렸어요. 신호 왜곡 3%. 하지만 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돌아갔어요. 300V. 전자파 강도를 올렸습니다. 신호 왜곡 8%. 하지만 오작동 없음. 350V. 신호 왜곡 15%. 여전히 작동 중. 박준혁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쟁터에서 적이 재밍을 해도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7나노는 150V에서 먹통되거든요. 김재영 연구원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가 옳았네요. 그날 밤, 저는 안나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됐어. 뭐가? 우리가. 아니, 한국 팀이 해냈어. 유럽이 포기한 기술로 성공했어. 안나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당신 표정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빛나고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2022년 1월. 평택연구소에서 최종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국방부 차관과 ADD 소장이 참석했어요. 이제 양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었죠. 김재영 연구원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요약입니다. 온도 영하 60도 영상 130도 작동. 진동 1380G 견딤. 전자파 350G 내성. 오작동률 0.008%. 숫자들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차관이 물었습니다. 미국 제품과 비교하면요? 미국 최신 칩은 영하 40도, 천지, 200V입니다. 우리가 더 우수하다는 건가요? 네, 모든 지표에서 앞섭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차관이 저를 쳐다봤어요. 독일에서 오신 분이죠? 네. 유럽은 왜 이걸 못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포기. 미세공정 경쟁에 올인했죠. 내 것이는 시대착오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성공했네요.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산하겠습니다. 목표는 2024년 K239 자주포 탑재. 그 순간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56세에 다시 시작한 도전. 성공했습니다. 유럽이 틀렸고 한국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김재영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계약 연장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그럼 다음 목표는 전투기 제어칩입니다. F-35 수준인가요? F-35를 넘어야죠. 그의 눈빛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유럽이 버린 기술이 한국에서 부활했고 이제 세계로 나갈 차례였습니다. 2022년 봄, 평택연구소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저는 실험실 창가에 서서 꽃잎이 날리는 걸 봤어요. 15년 전 미넨에서 느꼈던 절망, 지금 평택에서 느끼는 희망. 같은 기술, 다른 결말이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2022년 7월, 경기도 화성 LG이노텍 공장. 저는 생산 라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군수용 반도체 양산 라인입니까? 네. 월 생산량 3만 개 목표입니다. 공장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라인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웨이퍼가 하나씩 들어가고 칩들이 나왔죠. 90나노급 공정. 유럽이 15년 전 폐쇄한 바로 그 기술. 하지만 여기선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첫 납품은 언제입니까? 9월 중순입니다. K239 천무 자주포에 들어갑니다. 천무. 한국의 다연장 로켓이었죠. 한 발당 칩이 몇 개 들어가나요? 3개입니다. 탄도 계산, GPS 보정, 타겟 수정용. 숫자를 계산해봤습니다. K239 한 대당 로켓 12발, 칩 36개, 한국군이 100대를 주문했다면 3,600개, 폴란드가 290대를 주문했으니까 1440개. 생산 속도가 중요하겠네요. 3교대로 돌립니다. 멈출 수 없거든요. 공장장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2022년 9월 23일, 충남 논산 국군 포병학교. 저는 처음으로 K239를 직접 봤습니다. 거대한 트럭 위에 12개의 발사관이 장착돼 있었어요. 위압적이었죠. 발사 준비, 군인들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발사 통제실에서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목표 23km, 좌표 입력 완료. 칩 상태 점검. 정상입니다. 발사, 쾅, 로켓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불꽃과 연기가 사방으로 퍼졌죠. 23초 뒤, 착탄 확인. 오차 2.3m, 2.3m, 23km를 날아가서 2.3m 오차.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저 안에 우리 칩이 들어갔습니까? 네, 3개 모두 정상 작동했습니다. 김재영 연구원이 옆에서 말했어요. 이제 진짜 군수용이 된 겁니다.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003년 인피니온에서 시작해서 2022년 논산까지 19년의 여정이 이 한 발의 로켓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2022년 11월 뉴스가 터졌습니다. 폴란드, 한국 K239 290대 구매 계약 체결. 계약 규모 32억 달러. 32억 달러. 한국 돈 4조 2천억 원. 하지만 진짜 뉴스는 다음 줄에 있었습니다. 폴란드 측 요구사항 한국산 반도체 탑재 필수.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재영 연구원이었습니다. 박사님, 보셨죠? 지금 봤습니다. 폴란드가 우리 칩을 지정했어요. 미국 칩도 쓸 수 있었는데. 왜죠? 신뢰성 때문입니다. 극한 추위에서 미국 칩이 문제 생겼대요. 폴란드. 겨울 평균 기온 영하 20도. 하지만 한파가 오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었죠.
우리 칩은 영하 60도까지 작동하니까요. 김 연구원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유럽, 폴란드는 유럽이었습니다. 15년 전 유럽이 버린 기술을 이제 유럽이 다시 사오는 거였죠. 아이러니했습니다. 동시에 통쾌했어요. 2023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택 연구소에서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았어요. 우크라이나군 사용 K-139 실전 데이터.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K-139를 지원했고 실전에서 사용됐던 겁니다. 데이터를 열어봤습니다. 발사 횟수 847발, 명중률 94.7%, 오작동 3건, 0.35%, 환경영하 18도 영상 38도, 전자전 노출 127회, 127회 전자전 노출. 러시아군이 제밍을 127번이나 시도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칩은 계속 작동했어요. 이게 실전 데이터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이제 단순 테스트가 아닙니다. 진짜 전쟁에서 검증됐어요.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실험실 성공과 실전 성공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우리 칩이 정말로 생명을 구하고 전쟁을 이기는 데 쓰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안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우리 칩이 전쟁에서 싸우고 있어. 무슨 소리야? 우크라이나에서요. 러시아군 제밍을 뚫고 작동하고 있어요. 안나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게 사람들을 지키고 있네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23년 5월, 폴란드 바르샤바. 저는 김재영 연구원과 함께 폴란드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폴란드 장성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환영합니다. 한국 기술진 분들.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이 단단했죠. 솔직히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한국 반도체가 군수용으로 충분한지. 지금은요? 지금은 확신합니다. 당신들 칩이 최고예요. 그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지난 겨울, 훈련 중에 영하 28도였습니다. 미국제 장비 30%가 오작동했어요. K-139는요? 단 한 대도 문제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추가 주문하려 합니다. 290대에서 486대로 늘리겠습니다. 486대. 거의 2배였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술 이전이요. 폴란드에서도 생산하고 싶습니다. 김재영 연구원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도 그를 봤죠. 기술 이전. 한국의 피땀 어린 기술을. 하지만 장성이 덧붙였습니다. 물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개발도 제안합니다. 공동 개발이요? 네. 차세대 군수 반도체요. 폴란드와 한국이 함께.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르샤바 시내가 보였어요. 유럽의 심장부. 15년 전 여기서 시작됐던 포기가 지금은 협력으로 돌아왔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영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김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기술 이전 진짜 할 건가요? 왜요? 아까우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유럽이 우리 기술을 인정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요. 김 연구원이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안 믿겼어요. 2018년 브뤼셀에서 거절당했을 때요. 그때가 생각나시나요? 매일 생각합니다. 그 굴욕이 저희를 여기까지 오게 했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바르샤바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2003년 미넨에서 시작된 이야기. 2018년 브뤼셀의 거절. 2019년 평택에서의 도전. 2023년 바르샤바의 승리. 20년의 여정이 한 편의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유럽이 틀렸고 한국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를 함께 쓰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안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폴란드가 우리 기술을 사겠대요. 축하해요. 당신 꿈이 이뤄지고 있네요. 꿈. 그렇습니다. 이건 꿈이었어요. 56세에 다시 꾼 꿈. 그 꿈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김재영 연구원이 옆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박사님, 다음 목표가 뭘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전투기용 칩이요. F-35급. 가능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창밖으로 구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한국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저는 그 길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평택 연구소에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 Rheinmetall Defense GA, 제목 Partnership Inquiry Military Semiconductor, 라인메탈, 독일 최대 방산업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박사님, 이거 보셨어요? 김재영 연구원이 달려왔습니다. 지금 봤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귀사의 군수용 반도체 기술에 관심이 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EA8 전차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기술 협력 논의를 제안합니다. 레오파르트 2점, 제가 20년 전 개발에 참여했던 바로 그 전차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답장해야죠? 김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2주 뒤, 미넨 라인메탈 본사. 저는 20년 만에 독일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 모든 게 익숙했고 동시에 낯설었어요. 마르쿠스, 본사 로비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옛 동료 슈테판이었어요. 머리가 많이 휘어져 있었죠. 슈테판, 오랜만이야.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자네가 한국에 있다는 소식 들었네. 믿기지 않더군. 나도 믿기지 않았어.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에 7명이 앉아 있었어요. 라인메탈 임원들이었죠. 환영합니다, 슈미트 박사님. CTO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김재영 박사님도, 김 연구원도 악수를 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레오파르트 EA8은 차세대 주력 전차입니다. 문제는 전자 시스템이죠. 화면에 전차 내부 구조가 떴습니다. 현재 칩은 영하 30도에서 불안정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문제가 보고됐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한국 칩은 영하 60도까지 작동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김재영 연구원이 대답했어요. 데이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테스트 결과, 실전 데이터, 우크라이나에서의 성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CTO가 천천히 말했어요. 믿기 어렵군요. 90나노급으로 이런 성능이라니. 저클럭 고안정 설계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속도를 포기하는 대신 내구성에 집중했죠. 전쟁터에선 빠른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 순간 슈테판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2003년에 우리가 벌인 바로 그 접근법이군. 맞아.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가 틀렸어, 슈테판.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CTO가 말을 이었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기술입니다. 제안은 뭡니까? 김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합작 생산을 제안합니다. 독일에 생산 라인을 짓고 공동으로 개발하죠. 로열티는요? 판매가의 8%를 제시합니다. 8%.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12%입니다. 12%는 너무. 우리 기술이 없으면 레오파르트 EA8은 러시아 겨울을 못 견딥니다. 그 가치가 12%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김 연구원을 쳐다봤어요. 단호했습니다. CTO가 임원들과 눈빛을 교환하더니 말했습니다. 10%로 합의하죠. 대신 5년 독점 계약입니다. 좋습니다. 김 연구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슈테판이 저를 불렀습니다. 마르쿠스, 맥주 한 잔 어때? 우리는 근처 펍으로 갔습니다. 자네가 옳았네. 슈테판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뭐가? 90나노급을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어. 우리가 틀렸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도 틀렸어, 슈테판. 2003년 그 회의에서 나도 찬성표를 던졌거든. 그럼 어떻게? 한국팀이 보여줬어. 포기하지 않는 게 뭔지. 슈테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럽네. 자네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잖아.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 같이 일할 수도 있어. 정말? 독일 생산 라인 책임자 필요하잖아. 자네가 하면 어때? 슈테판의 눈이 빛났습니다. 2023년 11월
프랑스 파리. 이번엔 탈레스 그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라팔 전투기에 한국칩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라팔. 프랑스의 자존심인 전투기였죠. 회의에서 탈레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F-35도 한국칩을 쓴다고 들었습니다. 네. 올해부터 납품 시작했습니다. 김재영 연구원이 대답했어요. F-35요? 미국이 인정했다는 건가요? 로키드 마틴이 직접 요청했습니다. 기존 칩이 전자전에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했어요. 2024년 3월, 텍사스 포트워스 로키드 마틴 공장. 품질 책임자가 우리 칩을 테스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던 장면. 250V 재밍에도 끄떡없네요. 우리 칩은 180V에서 먹통됐는데 채택하시겠습니까? F-35 블럭 4 업그레이드부터 적용하겠습니다. 그 순간 김재영 연구원과 저는 눈빛을 교환했었죠. 해냈습니다. F-35. 세계 최고의 전투기에 한국 칩이 들어가는 겁니다. 파리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탈레스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 칩보다 15% 비쌉니다. 김 연구원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비싸네요. 그런데도 살 이유가 뭡니까? 고장이 안 나거든요. 전투기 한 대 가격이 1200억 원인데 3만 원짜리 칩 때문에 추락하시겠습니까? 탈레스 엔지니어가 웃었습니다. 설득력 있네요. 계약서에 서명이 됐습니다. 2024년 1월 평택연구소 송년회. 김재영 연구원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2024년 성과 요약입니다. 독일 라인메탈 5년 계약 체결, 프랑스 탈레스 3년 계약 체결, 미국 로키드 마틴 F-35 블럭 산납품 시작, 폴란드 추가 주문 196대, 수출액 총 78억 달러. 78억 달러. 10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 연구원이 저를 쳐다봤어요. 슈미트 박사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냈습니다. 저는 그저 박사님이 믿어주셨잖아요. 2018년 브뤼셀에서 우리가 거절당했을 때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때 박사님이 명함을 받아주셨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2018년 가을, 브뤼셀 박람회장. 굴욕을 당한 한국 엔지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눈빛. 그 눈빛을 저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는 걸.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안나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10조 원이야. 10조. 믿기지 않네요. 안나가 웃었습니다. 20년 전 우리가 포기한 기술이 지금은 10조 원 가치가 됐어요. 미래는 알 수 없는 거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창밖으로 평택 공장 불빛이 보였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생산 라인. 유럽으로, 미국으로, 전 세계로 나가는 칩들. 15년 전 미넨에서 꺼진 불빛이 지금은 평택에서 다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죠. 2024년 2월, 브뤼셀 나토 본부. 나토 무기체계 표준화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와 김재영 연구원이 초청받았어요. 한국 군수용 반도체를 나토 표준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논의하겠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나토 표준. 32개 회원국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규격이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찬성합니다. 이미 레오파르트 EA8에 적용 중입니다. 프랑스 대표도 손을 들었어요. 라팔 전투기에도 적용 예정입니다. 찬성합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하나씩 손이 올라갔습니다. 만장일치로 채택합니다.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03년 유럽이 버린 기술. 2024년 나토 표준이 됐습니다. 21년의 여정이 이 한 문장으로 완성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독일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맞으시죠? 네. 인피니온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이뤄낸 일 덕분에 독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한국 팀이 해낸 겁니다. 김재영 연구원이 옆에서 웃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거죠. 그날 저녁 브뤼셀 호텔.
창밖으로 그랑플라스 광장이 보였습니다. 2018년 박람회장이 여기서 멀지 않았죠. 6년. 거절에서 표준까지, 굴욕에서 승리까지. 한국이 보여준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안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나토가 우리 칩을 표준으로 정했어. 축하해요. 이제 집에 올 거예요? 곧. 한 가지만 더 하면. 뭔데요? F-35 다음 세대 칩. 시작하려고요. 안나의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요. 당신은 멈출 수 없는 사람이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었으니까요. 2024년 12월 20일 서울 코엑스 국제반도체 포럼. 저는 무대 뒤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긴장되세요? 김재영 연구원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조금. 큰 무대니까 잘하실 겁니다. 박사님 스토리를 다들 듣고 싶어 하거든요. 사회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연사를 소개합니다. 한국 군수 반도체의 산증인 마르쿠스 슈미트 박사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랐어요. 2,000명이 넘는 청중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청중석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서툰 발음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5년 배웠는데도 아직 어렵네요. 영어로 바꿨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21년의 여정을요.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2003년 인피니온 드레스덴 공장.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유럽의 포기. 다음 사진. 2018년 브뤼셀 박람회. 여기서 희망을 받습니다. 한국의 도전. 2019년 평택 연구소. 여기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 두 번째 인생을.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서 증명됐습니다. 우리가 옳았다는 것이. 2024년 나토 본부. 그리고 올해 전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2024년 한국 군수 반도체 수출액 94억 달러. 12조 원. 나토 표준 채택. 32개국 수출. 숫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더 큰 도전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7나노급 군수 반도체. 목표 2027년 양산. 예상 성능 영하 65도 영상 135도. 진동 1500G 이상. 전자파 300심 내성. 이건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평택에서 개발 중입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5나노, 3나노.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